차세리는 그날 밤 2번 놀랍니다. 처음은 고깃집에서였습니다. 양선출이 아무 뜻 없이 말했지요.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사람을 찾으러 한국에 왔다는 아가씨라고. 2번째는 집에 돌아와 흰 상자를 열었을 때입니다. 놀라는 일은 대개 밖에서 시작해 안에서 끝납니다. 밖에서는 얼굴만 굳으면 되지만 안에서는 심장까지 들키니까요. 세리는 불도 켜지 않은 드레스룸 앞에 서 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옷장 손잡이에만 걸려 있습니다. 집 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사람 마음이 오히려 시끄러워지는 밤입니다. 미국. 의대. 사람을 찾으러 왔다. 세리는 눈을 감습니다. 아니라고, 별일 아니라고, 우연일 뿐이라고 몇 번을 스스로 다독여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은 머리로 부정하는 것을 몸으로 먼저 알아차릴 때가 있지요. 차세리는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순 없는데 손끝이 차갑고 속이 울렁이고 숨이 자꾸 얕아집니다. 결국 세리는 옷장 문을 엽니다. 겨울 니트에 한 번, 보자기에 한 번, 그렇게 2겹 3겹 감춰둔 흰 상자를 꺼냅니다. 누가 보면 귀한 폐물을 숨긴 줄 알겠지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돈보다 더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없던 일처럼 덮어두고 싶은 시간 같은 것. 세리는 상자 뚜껑을 엽니다. 베넷 저고리, 딸랑이,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세리는 액자를 집어듭니다. 사진 속 아기는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표정도 모르겠고, 너무 작아서 누굴 닮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만이 증거처럼 남아있는 얼굴. 세리는 그 사진을 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술을 깨뭅니다. 아닐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눈빛은 이미 아닐 수도 있다는 쪽에 더 가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 믿는 말을 2번, 3번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납니다. 세리는 화들짝 놀라 액자를 상자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딸랑이가 작게 흔들리는 소리까지 오늘은 칼날 같습니다. 엄마, 은빈입니다. 세리는 급히 니트를 덮습니다. 표정을 고르고 목소리를 고르고 어깨 힘까지 다시 정리한 뒤에야 뒤를 돕니다. 평소에 차세리로 돌아가는 데는 늘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아직 안 자? 저 니트 찾고 있었어요. 크림색. 은비는 별 생각 없이 방 안으로 한 발 들어옵니다. 옷장에 있던 거. 하필이면 바로 그 니트입니다. 방금 세리가 상자를 감싸둔 그 니트. 세리는 순간 어깨를 펴며 웃습니다. 내가 잠깐 정리했어. 다른 거 입어. 그걸 왜요? 드라이 맡기려고. 엄마가 니트를 그렇게 아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은비는 장난처럼 말하지만 세리 귀에는 지나치게 정확한 말처럼 들립니다. 차세리는 원래 물건을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한 게 있으면 내놓고 자랑하지. 이렇게 꽁꽁 싸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습은 차세리답지 않습니다. 은비는 아직 그 뜻을 모르지만 세리는 압니다. 은비는 옷장 안을 힐끗 봅니다. 니트 자락 아래로 흰 상자 모서리가 아주 잠깐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저건 뭐예요? 뭐가? 선물 같은데. 은빈이 웃습니다. 예전에 받은 선물이에요. 세리는 입가를 올립니다. 표정은 웃는데 눈은 웃지 않습니다. 예전에 받은 거야. 무슨 선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감싸둬요? 바로 그 질문입니다. 별 뜻 없는 말인데 사람 심장에 정면으로 박히는 말. 세리는 대답이 아주 잠깐 늦습니다. 그 잠깐이 오늘따라 너무 깁니다. 먼지 쌓일까봐. 엄마는 귀한 건 보통 진열하지 않나. 은빈이 피식 웃습니다. 숨기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세리는 그 말에 웃음만 짓습니다. 대답 대신 웃는 사람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거나 하면 안 되는 말을 삼키고 있거나. 알았어요. 은빈이 괜히 머쓱해져 뒤로 물러납니다.
제가 괜히 건드렸네. 주무세요. 너도 얼른 자. 엄마도요. 요즘 피부 예민해 보여. 문이 닫힙니다. 세리는 그제야 숨을 쉽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를 봅니다. 조금 전보다 더 무섭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가 아닙니다. 방금 은빈이 한 말 때문입니다. 무슨 선물을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감싸둬요? 차세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소중해서 숨긴 게 아닙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숨긴 겁니다. 세리는 다시 액자를 꺼냅니다. 사진 속 아기를 오래 보지 못합니다. 봐버리면 자꾸 오늘 고깃집에서 웃던 민서 얼굴이 겹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떠오르는 걸 보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 가능성이 아니라 상상인지도 모릅니다. 상상만으로도 밤이 무너지니까요. 세리는 결국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낮에 차로 놀라게 한 여자. 이름도 없이 저장해 둔 번호.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걸까 말까. 걸어서 뭘 확인할 건데. 식사 한번 하자고 하면 이상하지 않나. 그런데 이상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세리는 이미 알지요. 이건 예의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한 번은 가까이서 보고 한 번은 직접 말을 들어야 이 이상한 불안이 멈출 것 같습니다. 세리는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합니다. 딱딱하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고 이상하게 가슴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침착한 목소리. 세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입이 바짝 마릅니다. 세리가 겨우 입을 엽니다. 낮에 차로 놀라게 해드렸던 사람인데요. 차세리라고 합니다. 네. 민서는 금방 기억해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평범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평범해서 더 불안합니다. 세리 혼자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요. 세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는 목소리를 냅니다. 혹시 내일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민서는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세상에 누가 이런 일로 굳이 식사까지 합니까? 민서는 정중하게 거절하려다 말고 멈춥니다. 낮에도 그랬습니다. 그냥 연락처를 안 받아도 됐는데 손이 먼저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쉽게 끊어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마음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말에 세리는 오히려 더 다급해집니다. 제가 안 괜찮아서 그래요. 세리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낮아집니다.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잠깐이면 됩니다. 민서는 다시 잠깐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합니다. 그럼 잠깐은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세리는 한참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래 잠가 둔 문 하나가 내일쯤 열릴 것 같은 사람의 얼굴. 들어가 보고 싶지 않은데 문 앞에서 자꾸 서성이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대하는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나선애는 그런 아들을 몇 번이나 힐끗 봅니다. 엄마는 압니다. 아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할 때가 제일 아무렇지 않지 않다는 걸. 그래서 더 모른 척 해줄 때도 있고 오늘처럼 한 번은 찔러 볼 때도 있습니다. 동숙이도 남자 생겼다던데 너도 선이나 한번 봐라. 그 한마디에 대안의 손이 멈춥니다. 젓가락 끝이 그릇을 가볍게 칩니다. 아주 작은 소리인데 당사자 가슴에는 꽤 크게 울립니다. 누가 그래요? 시장통에 말이 돌더라. 나선애는 국그릇을 밀며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가게 보러 다니는데 남자랑 같이 다닌다더라. 꼭 그렇다는 건 아니어도 사람들 입이란 게 그렇지. 대안은 바로 웃어 넘기지 못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그 반대부터 떠올립니다.
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쪽, 그쪽이 더 아픕니다. 엄마, 대한이 겨우 입을 엽니다. 나 그런 자리 안 나가요. 왜? 그냥 안 나가요. 말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끝에 너무 많은 것이 매달려 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것, 이미 마음이 어디 가 있다는 것. 나선에는 한참 아들 얼굴을 봅니다. 다 큰 아들이 아직도 속마음을 숨기려 하는 얼굴은 웃기면서도 짠합니다. 그냥 안 나가는 거면 이유가 있겠지. 대한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희경. 대한의 얼굴이 굳습니다. 받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받아도 더 더러워질 거랍니다. 끝난 사람들은 가끔 끝난 방식으로 남지 않습니다. 불쑥 다시 와서 상처 위에 손톱을 한 번 더 긁고 가지요. 대한은 결국 전화를 받습니다. 왜? 희경의 목소리는 묘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더 불길합니다. 자기 벌써 여자 생겼어요. 그 한마디가 대한의 가슴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대한은 바로 대꾸하지 못합니다. 기가 막혀서도 맞고 들켜 버린 것 같아서도 맞습니다. 자기를 떠난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른 남자 쪽으로 돌아선 사람이 이제 와서 벌써 여자 생겼냐고 묻는 그 뻔뻔함도 어이없지만 대한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왜 말이 없어요? 희경은 그 침묵을 이상하게 읽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희경은 지금 대한의 당황을 죄책감처럼 읽고 있습니다. 희경아. 대한이 낮게 부릅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 있냐? 알죠. 희경은 피식 웃습니다. 부드럽게 말할수록 더 비열해지는 사람들. 희경이 지금 딱 그 얼굴입니다. 자기가 요즘 왜 멀쩡해졌는지. 대한의 턱선이 천천히 굳습니다. 제가 떠날 때는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굴더니 이제는 다른 여자 앞에서 웃더라고요. 웃더라고요. 그 말이 대한을 깊이 건드립니다. 대한은 자기가 정말 웃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떠올립니다. 동숙이 가게 자료를 넘겨봤던 순간, 말없이 생수를 건네받고도 괜히 입꼬리가 풀리던 순간, 그 짧은 장면들 속에 자기 마음이 다 들어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대한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왜요? 아직도 내 말 아파요. 안 아픈 게 아니라 더러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맞네. 희경이 낮게 웃습니다. 자기 이제 다른 여자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대한은 숨을 한 번 크게 쉽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먼저 났겠지요. 지금은 다릅니다. 화보다 먼저 피로가 옵니다. 질리고, 늦게 부끄럽고, 어쩌면 자기 마음을 먼저 들켜버린 것 같아 짜증이 납니다. 희경아. 대한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하고 나는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뭐라 안 하듯이 나한테도 이런 소리 하지 마. 잠시 침묵. 그리고 희경이 아주 낮게 묻습니다. 그 여자, 양동숙이에요? 대한은 순간 숨이 걸립니다. 희경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습니다. 맞구나. 그만해. 세상에. 자기가 하필. 희경아. 대한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크진 않지만 선 넘지 말라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더 말하면 끊는다. 희경은 잠깐 조용해지더니 마지막 독을 남깁니다. 자기 상처받을 거예요. 그 여자도 겁 많아 보여서 결국 도망갈 걸. 대한은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한동안 휴대폰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보다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남이 먼저 말했을 때 더 오래 굳습니다. 나선에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너무 늦게 사랑을 알아버린 사람의 얼굴. 그래서 어쩐지 더 시립니다. 엄마.
대한이 겨우 웃는 척합니다. 나 진짜 선 안 봐요. 그래. 나 선해도 더 묻지 않습니다. 안 보면 말지. 하지만 둘 다 압니다. 대한이 선을 안 보는 이유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 때문에 마음속 자리가 없어서라는 걸. 한편 우재가 일하는 고깃집은 점심 준비로 분주합니다. 양동숙은 양선출과 함께 가게를 다시 보러 나와 있습니다. 주방 동선을 보고, 홀 자리 간격을 보고, 카운터 위치를 보고, 동숙의 표정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누구의 동생도, 누구의 전처도 아닌, 그냥 자기 이름으로 다시 서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은 생각보다 예쁩니다. 살아보려는 마음이 묻으니까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동숙이 말하자 양선출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하면 잘할 거다. 잘해야죠. 이제 진짜 제 가게가 될 수도 있는데. 동숙은 웃지만 그 웃음 뒤에 긴장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대할 때 제일 겁납니다. 잘 될까 봐가 아니라 혹시 또 안 될까 봐요. 그때 우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옵니다. 오셨어요? 동숙이 웃습니다. 바쁜데 방해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지금 손님 빠지는 시간이라 괜찮아요. 그 뒤에서 민서가 물병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우재가 얼른 다가갑니다. 제가 옮길게요. 괜찮습니다. 민서는 상자를 든 채 조용히 웃습니다. 많이 안 무겁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들면 더 빨라요. 정말 괜찮습니다. 우재의 손은 계속 상자 쪽에 가 있고 민서는 계속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는 건 늘 이런 사소한 실랑이에서 먼저 보입니다.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자꾸 시선이 한쪽으로 향하는 것. 양선출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미소 짓습니다. 참한 아가씨네. 민서는 얼른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선출은 이상하게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듭니다. 무엇을 알아봐서가 아닙니다. 그냥 단정하고 기죽지 않고 말수가 많지 않은데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맑은 결입니다. 학생인가? 네. 학교는 잠깐 쉬고 있는 거고 민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의대를? 양선출이 눈을 크게 뜹니다. 네. 잠깐 찾을 사람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동숙도 놀라 돌아봅니다. 우재는 괜히 자기가 으쓱합니다. 자기가 잘난 것도 아닌데 곁에 있는 사람이 대단하면 괜히 자랑스러워지는 마음. 사람은 그런 식으로도 가까워집니다. 아주 똑 부러진 아가씨였네. 양선출이 말하자 민서는 공손히 웃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은빈의 표정이 잠깐 굳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우재가 민서 앞에서는 괜히 더 친절한 것 같고 민서도 우재가 말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웃는 것 같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정도가 제일 신경을 긋습니다. 은빈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빠, 나왔어. 은빈아? 너 여기 웬일이야? 왜? 오면 안 돼. 말은 장난처럼 하지만 눈은 민서를 한번 봅니다. 민서는 얼른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은빈이 괜히 우재를 부릅니다. 나 배고픈데. 잠깐만. 우재가 손을 닦으며 웃습니다. 금방 끝나. 민서가 조용히 묻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요. 은빈이 웃습니다. 오빠가 해주는 게 좋아서요. 그 말에 우재는 민망하게 웃고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양선출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만 미소 짓습니다. 젊은 애들 마음은 다 보이는데 정작 본인들만 아닌 척하면 어른들은 더 귀엽게 봅니다. 한편 현빈은 회사 회의실에 혼자 남아 세리의 사고 영상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차세리는 넘어지고
주아는 본능처럼 몸을 던집니다. 한 번은 논란으로 보였고, 한 번은 오해로 보였고, 지금 현빈 눈에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다 자기 몸부터 나간 사람의 움직임, 계산되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입니다. 이거. 현빈이 화면을 멈추며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잘만 편집하면 오히려 홍보가 될 수도 있겠는데. 회사의 몇몇 사람들은 이미 덮고 싶어 합니다. 시끄러웠던 일을 다시 꺼내는 게 부담스럽겠지요. 그런데 현빈은 다르게 봅니다. 논란을 덮는 것보다 진짜 상황을 보여주는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입니다. 원본 계정. 처음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적하면 못 찾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으려니 손이 멈춥니다. 혹시 외부인이 아니라 부모님 쪽이면? 혹시 그걸 파헤치는 순간 겨우 붙기 시작한 양가 분위기가 다시 깨지면? 양동익과 공정한이 처음으로 웃고, 양가가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고, 주아와 자기까지 그 틈에서 희망을 보고 있는데 굳이 자기가 먼저 그걸 뒤집어야 할까? 현빈은 진실과 평화 사이에 걸린 사람의 얼굴을 합니다. 모르면 편할 텐데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그때 세리에게 전화가 옵니다. 현빈아.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반찬 좀 가져다 놓을까 해서. 세리의 목소리는 늘 다정합니다. 그리고 늘 다른 뜻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요즘 부사장님하고는 잘 지내니? 현빈은 순간 인상을 찌푸립니다. 또 그 얘기입니다.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합니다. 그래도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머니. 현빈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끊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네, 전혀요. 세리는 전화를 끊고도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이상합니다. 자기는 분명 부사장 쪽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래된 인연, 조건도 괜찮고, 그림도 괜찮고, 그런데 현빈은 너무 단호합니다. 그럼 누구지? 차세리는 여전히 주아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가까이에 있을수록 더 못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믿고 싶은 그림이 너무 선명하면 다른 그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세리는 반찬통 몇 개를 들고 현빈의 오피스텔로 향합니다. 같은 시간, 주아도 장바구니를 들고 같은 곳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로 저녁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요즘 더 조심하자는 말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소소한 행복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인 사람 하나의 주아의 걸음이 그대로 멈춥니다. 세리. 주아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깁니다. 너무 급해서 장바구니 안파가 비닐에 눌리는 소리까지 납니다. 심장이 너무 빨라서 들킬 것 같습니다. 세리는 문 앞까지 와서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삑. 오류음. 세리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한 번 더 누릅니다. 또, 삑. 뭐야? 세리가 아주 낮게 중얼거립니다. 주아는 숨어서 그걸 지켜보며 숨을 멈춥니다. 설마 지금 여기서 현빈에게 전화하진 않겠지. 하지만 설마는 늘 옵니다. 세리는 바로 전화합니다. 현빈아. 네, 어머니. 비밀번호를 왜 바꿨어? 아, 그거요? 현빈이 잠깐 멈칫하다가 자연스럽게 둘러댑니다. 원래 보안상 몇 달에 한 번씩 바꿉니다. 말도 없이. 별일 아니니까요. 세리는 약간 서운한 듯 웃습니다. 엄마가 들어가 반찬 넣어두는 것도 이제 허락받아야 하나? 그런 뜻 아니에요. 주아는 멀리 숨어 그 말을 듣고 괜히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지금 자기뿐입니다. 며칠 전 현빈이 웃으며 말했지요. 너 생일로 바꿨다고. 그때는 유치하다고 웃었는데 막상 들킬 뻔한 상황에서 그 비밀이 이렇게 실감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현빈이 원격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세리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아는 벽 뒤에 숨어 있다가 세리가 들어간 뒤에도 바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이대로 올라갔다간 끝입니다. 결국 주아는 뒤돌아 나갑니다.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계단으로 뛰어 내려갑니다. 숨이 차고, 어이가 없고, 조금 웃기고, 조금 서럽습니다. 밖으로 나온 주아는 곧바로 현빈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 지금 죽을 뻔했어요. 현빈은 듣자마자 알아듣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보일 뻔했죠. 주아가 한숨을 쉽니다.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장 봐서 갔다가 내가 왜 첩보 작전 찍고 있냐고요. 현빈은 미안하면서도 웃음이 납니다. 하지만 웃을 상황이 아니니 꾹 참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진짜 조심해야겠다. 주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요즘 양가 분위기 좋아져서 더 위험해요. 다들 안심할 때가 제일 무섭다. 현빈은 그 말에 잠깐 침묵합니다. 맞습니다. 험할 때보다 좋아질 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심하는 순간 틈이 생기니까요. 다음엔 내가 갈게요. 현빈이 낮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은 못 먹어도 대신 더 맛있는 걸로 사줄게요. 주아가 피식 웃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한편 오피스텔 안에 들어간 세리는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실내를 한번 둘러봅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 집이지요. 그런데 어쩐지 눈이 자꾸 머뭅니다. 싱크대, 옆컵 2개, 건조대에 걸린 수건 2장, 세면대, 앞 칫솔 2개. 세리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여자친구가 있긴 있구나. 놀랍지도 않습니다. 현빈 정도면 당연히 누군가 있겠지요.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입니다. 세리 머릿속에는 여전히 부사장뿐입니다. 주아는 아닙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으니까요. 세리는 칫솔 2개를 보며 생각합니다. 부사장이 여기까지 오는 사이라면 생각보다 깊네. 그런데 현빈은 아니라고 했지. 그럼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가? 바로 그때 세리 머릿속에 아주 짧게 문 앞에서 본 뒷모습이 스칩니다. 누구였지? 세리는 금세 고개를 젓습니다. 괜히 예민해져서 그런 겁니다. 요즘 자꾸 모든 그림자가 다 수상해 보입니다. 민서 때문이고, 흰 상자 때문이고, 무당 말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 비밀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문이 다 뒤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밤, 세리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물잔은 이미 2번쯤 손을 댔다가 놓았고, 냅킨은 괜히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작은 행동부터 어설퍼집니다. 민서가 들어옵니다. 밝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딱 예의 바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입니다. 세리는 30분 전에 와 있었습니다. 민서가 자리에 앉고 세리는 메뉴판을 밀어줍니다. 편하게 드세요. 정말 제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웃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 웃음이 세리 마음을 더 흔듭니다. 괜히 눈을 오래 못 마주치게 만드는 웃음. 낯선데 자꾸 나치게 느껴지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시선을 오래 두지 못합니다. 식사가 시작됩니다. 세리는 일부러 가벼운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언제 한국에 왔는지, 한국 음식은 입에 맞는지, 혼자 지내기 불편하지는 않은지. 민서는 짧지만 또렷하게 답합니다. 말을 질질 끌지 않고,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세리는 그 점이 더 마음에 걸립니다. 잘 자란 사람의 말투 같은데, 동시에 혼자 오래 버텨본 사람의 단단함도 묻어 있습니다. 마침내 세리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냅니다. 아버님께 들었어요. 네? 찾는 사람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셨다고요. 민서는 수저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경계가 생깁니다. 그런데 금세 그 경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세리가 일부러 캐묻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조심스레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례가 됐다면 미안해요. 세리가 낮게 말합니다. 그냥 젊은 분이 혼자 와서 사람을 찾는다니까 괜히 마음이 쓰여서요. 민서는 바로 답하지 못합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립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가족분이세요? 민서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세리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집니다. 평소엔 그냥 장신구처럼 보이지만 민서에게는 가장 오래된 질문이 들어있는 물건. 이걸 보여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왜 한국에 온 건지 설명하려면 민서는 목걸이 잠금을 엽니다. 작은 펜던트가 열립니다. 그 안에 사진이 세리 쪽으로 향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집니다. 아주 오래전 자기 손으로 닫아버렸다고 믿었던 문 하나가 아무 소리 없이 다시 열리는 순간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놀라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고 무너질까봐 온몸이 먼저 굳어버리는 얼굴. 민서는 아직 그 반응의 뜻을 모릅니다. 사진을 내려다본 채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너무 아기 때 헤어져서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하나로 찾고 계신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는 겨우 형태만 유지합니다. 네. 민서는 희미하게 웃습니다.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도 안 찾고는 못 돌아갈 것 같아서요. 세리는 말이 없습니다. 민서는 그 침묵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황당하시겠지요. 사진 하나 들고 사람 찾겠다고 한국까지 왔다고 하니 세상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민서가 조금 민망하게 웃습니다. 저도 압니다. 너무 막연하다는 거. 그래도 어떤 수녀님이 아니 그냥 민서는 말을 멈춥니다. 어쨌든 제게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수녀님. 그 단어 하나에 세리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컵을 쥔 손이 눈에 띄게 떨립니다. 민서가 고개를 듭니다. 괜찮으세요? 세리는 가까스로 웃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늦은 웃음입니다. 이미 눈빛이 먼저 무너졌으니까요. 그냥 사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민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순간을 생각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세리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포대기 색, 아기 손 모양, 사진 구도, 모든 것이 자기 기억 속 흰 상자 안액자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닙니다. 세리는 지금 눈앞에서 자기가 밤마다 숨겨두던 시간이 다른 사람 목걸이 속에서 되살아난 걸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민서는 목걸이를 닫으려다 말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어쩌면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저를 찾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한 번은 묻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떠나보냈는지, 아니면 떠나보낸 게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리는 거의 숨을 멈춥니다. 왜 저를 떠나보냈는지. 그 질문은 세리가 수십 번도 더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으려고 애쓴 질문입니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질문을 두 가지 방식으로 덮습니다. 하나는 있는 척하는 것이고 하나는 남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질문이 자기 눈앞에 앉은 젊은 여자 입에서 너무 차분하게 흘러나옵니다. 세리는 물을 한 모금 마시려 하지만 손이 떨려 컵 가장자리가 소리를 냅니다. 민서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세리는 겨우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민서를 봅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사고 날 뻔한 여자도 아니고
양선출이 참하다고 했던 아가씨도 아니고 미국에서 의대를 다닌다는 대단한 학생도 아닌 다른 이름 없는 존재로 봅니다. 찾으러 온 아이. 그렇게 보는 순간 세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장면은 세리의 굳어버린 얼굴 위에서 멈춥니다. 민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세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얼굴로